자, 내 자녀 초격차 인재로 만들기 고등학생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선택의 주도권은 아이에게 주어라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민땡땡 그 가수 노래도 생각나요? 연식이 드러난다. 죄송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성인이 될 바로 문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과잉보호를 해요. 부모들이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서포트를 못 해줬던 부모들이 갑자기 아이한테 친절해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수능 봐야 그러면서 되니까, 예민해지니까. 그러면서 대학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의 생활을 이제 옥죄기 시작을 하죠. 그냥 옥죄는 걸로 말면 좋은데 일일이 다 간섭해요. 아이를 더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만들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시기부터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디서 배울 것인가라는 선택지가 많아요.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아이에게 어떤 결정권을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알아서 국어가 약해. 그런 근거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쭤보면 그거는 느낌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여쭤보면은 아이가 말을 못해서 국어가 약하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은 본인 생각이 안 주관적인 생각.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르지를 못해서 아니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못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부모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부모 탓이에요. 네네네. 왼수예요, 왼수. 네, 그래서 부모의 아바타로서 그 아이가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어느 학원만 뭐 보내줬으면 그거는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괜히 했어. 시간만 버렸어. 엄마가 물리 말고 생물 하라고 그랬잖아. 왜 물리랑 생물 고르는 것도 왜 부모님이 고르냐고. 이제는 독립적인 아이로 본인이 선택해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아이가 학원을 고를 때도요. 제발 학원 측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면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전과목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만두고 싶거나 선생님하고 안 맞아. 그랬을 때 다른 것도 좀 둘러보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팁을 드려요.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이다. 한 달만 끊는 게 좋아요. 한 달 동안 다녀보고 그리고 친구 따라 가지 마시라는 거. 친구도 아이의 친구면 좀 나아.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또 옆집 엄마가 그랬어. 그 아이가 보니까 이과를 지원하는데 너랑 똑같은 이과인데 보니까 과학 점수가 그 학원가가 올랐대. 남의 집 엄마 아빠 좋으니까 글로 가라는 거랑 이게 말이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한 달만 끊어서 아니면은 투어링을 좀 하는 게 좋은데 학원도 가서 서베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서베이 중요한 건 아이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 부모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배울 것도 아니면서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선택의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부모 네,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와서 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뭐 무슨 학원 보내달라는데 그거를 못 보내줬대. 근데 못 보내줄 상황이면은 대체로 어떻게 아이한테 다른 방법은 없겠니? 이렇게 물어봐 그 아이한테 최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셨으면 됐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학원은 여러 가지 보내줬는데 과외를 못 시켜서 과외 못 시켜도 돼요. 학원 가서 공부 잘할 아이는 과외 시켜도 과외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학원 가서 공부 못할 아이는 과외시켜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걸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그때 좀 경제적으로 또 엄마 아빠가 바빠서 시간을 많이 못 내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거기 가보니까 어때? 엄마랑 아빠랑 좀 같이 가볼까? 그랬을 때 여기는 어때?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서 그 아이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 선택을 잘못하거나 못하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그런 것 같아. 저기도 그런 것 같아. 여기는 의자가 지금 의자 따질 때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학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면서도 참 미안한 게 제가 몇몇 아이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이런 방법을 권했더니 부모님들이 다녀오고 아이가 다녀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질문할 게 없었대. 첫 번째 그 학원 갔을 때는 얘기만 듣더니 그 다음번에는 물어보더라는
하는 거예요. 숙제는 어떤 식으로 내어주냐,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그만큼 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이고 현장 학습, 아주 실제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 네, 나중에 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서베이 경험이 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학원을 선택할 때 서베이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 너무 중요한 네, 얘기인데. 충분점이죠? 네네, 맞아요, 가점입니다. 맞아요. 네. 어우, 이런 팁은 어디 가서 들으실 수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면접 볼 때,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할 기회가 있죠. 면접 볼 때 물어보거든요. 왜 이런 전공을 선택했냐.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런 전공이 좋다고 그래서 이거요,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비슷비슷한 점대에서.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에게 좀 맡겨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부모님들이 한 달 정도 외국에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동기부여하고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고 어학도 배우고 이런 데는데 지금 그거 말 안 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한테 지금 중요한 준비도, 제가 그렇다고 공부만 시키라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또 이야기 드릴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가 있는 한 달 동안 어학을 배우면 얼마큼 배우겠습니까? 언어하고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을 끌고 다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동안 못 해준 거 보상심리 좀 갚아준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에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아이하고 제발 좀 의논하세요.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가, 이렇게 아빠랑 엄마는 이렇게 넓은 곳을 해줬다? 너한테 이렇게 해준 거야? 돈을 많이 들여서 보여준다. 아유, 이거는 그럼 애가 그런다니까 타이밍이 나중에 가서 맞춰야지. 누가 그런 거 해달라 그랬어? 내 말이. 누가 그런 거 해달라고? 아니, 거기 가가 직업을 정해오는 것도 아니고 전공을 정한 것도 아니고 거길 왜 갑니까? 그렇게 한 달 동안. 초격차 인재를 만들려면 이 종합적인 준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의사결정도 하고 뭘 하지 말고 순위를 늦추고 뭐 이런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 그 누구한테도 득이 안 됩니다. 네,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라는 거를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지. 네.